이슈 프리즘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 23일과 24일 총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방송 녹화 시간이 25일이니까 바로 어제까지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의 집단 휴원에 대해 명분이 없다며 불법적인 휴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아이 낳기는 더욱 어려워지는 판국에 어린이집이 파업을 강행하자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엄마, 특히 직장을 다니는 엄마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직장에 아이를 데리고 출근해야 할 판이 된 거죠. 어떻게 된 일인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문제의 시작은 하도 논란이 돼서 다 아실 텐데요. 바로 누리과정입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누리과정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요. 만 3세에서 5세 사이의 어린이에게 교육과정과 유아학비 그리고 보육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부분이 바로 이 유아학비입니다. 지금까지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에게 동일한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정부가 맞춤형 보육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맞춤형 보육, 간단하게 말하면 아이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맡기는 시간에 따라서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구분하겠다는 겁니다. 왼쪽에 보시면 종일반, 보통 엄마가 직장에 다니는 아이들이 해당이 되고요. 이 오른쪽에 맞춤반은 엄마가 직장에 다니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이때 서로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이 종일반의 지원 금액이 100%라고 하면 맞춤반은 종일반 지원 금액의 80%만 지원받게 됩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어린이집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종일반에 굳이 보낼 필요가 없는 엄마들은 앞으로 이 맞춤반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이 80%만 지원받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때문에 어린이집 수입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번 파업의 대표적인 이유이기도 하죠. 실제로 100%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이 종일반 아이들만 받겠다는 어린이집도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엄마들 입장에서는 차별을 당하게 되는 거죠. 때문에 각각 종일반과 맞춤반의 아이를 보내는 엄마들끼리의 갈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누리과정 예산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직접 주지 않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주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수용할 수 있는 미취학 아동 비율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전체 아동의 약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나머지 70%에 가까운 가정은 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지원금을 받기 위해 너도 나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 어린이집 대기자 현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만 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이 어린이집에 가기 위해 순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는요, 안 그래도 경쟁이 치열한 판국에 이제 어린이집까지 경쟁해서 가야 하냐며 한탄을 늘어놓는 부모들이 많았습니다. 이 지원금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아닌 아이 가정에게 직접 지급해 준다면 어린이집을 보낸다고 해서 지원금이 더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아이들만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겠죠. 어린이집도 엄마가 직장에 다니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를 차별하는 일도 사라지고 이번같이 지원금 문제로 파업을 하는 일도 없겠죠. 엄마들끼리의 갈등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지원금을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아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주는 이유는 아까 보신 것처럼 지원 대상을 전체의 30%만 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예산을 아끼려는 정부의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설명처럼 우리나라 만 3세에서 5세 사이 어린이라면 누구나가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녀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말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위치한 콜로세움입니다. 검투사들은 이 콜로세움에서 싸우는 이유도 모른 채 서로에게 칼날을 겨눴습니다. 어쩌면 정부가 지어놓은
누리과정, 맞춤형 보육이라는 콜로세움에서 어린이집, 직장맘, 전업주부가 검투사 역할을 자처하고 그들끼리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작 칼날이 향해야 할 곳은 같은 검투사가 아니라 콜로세움을 만든 그들임에도 말입니다. 이슈프리즘 유준혁이었습니다.